자, 이번에는 자수를 하실 때 제일 궁금해 하실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초 준비물에 관한 건데요. 우선 실은 DMC랑 뭐 앵커 이런 데서 나오는 실이 제일 유명한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DMC예요. 이 프랑스산인데 대부분의 자수책이 DMC를 이용해서 넘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넘버는 이런 거. 그러니까 자수 작가들이 책을 낼 때 DMC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뭐 DMC가 좋고 앵커가 좋고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많이 쓰는 게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쓰시면 돼요. 요런 실도 있고 요렇게 색깔이 섞인 실도 있어요. 보통 요렇게 구매를 하시고 보빈 같은 거 요런 거 사셔서 여기다 감아서 쓰셔도 돼요.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6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는 6겹이고 뭐는 뭐 3겹으로 쓰고 2겹 쓰고 무슨 차이예요? 라고 하시는데 자세히 이런 거를 보면 굵고 조금 볼륨 있게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6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런 부분 섬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2겹 쓰셔도 되고 뭐 더 섬세하게 쓰고 싶으시면 1겹 쓰셔도 되고요. 약간 볼륨 있게 하시고 싶을 때는 4겹, 5겹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보통 3겹을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실은 마냥 길게 뽑아서 쓰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엉켜요. 이게 면사기 때문에 잘 엉키니까 한 50cm 정도로 잘라서 왜 그 뭐지? 처음에 하실 때는 바늘에 끼는 거, 매듭 짓는 거가 어려워서 길게 하고 싶으실 텐데 그래도 한 50cm씩 잘라서 그때마다 매듭 짓고 바늘 끼고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강요 사항은 아니고 하다가 익숙해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 여러 군데에서 바늘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바늘을 제일 즐겨 써요. 독일 건데 요거는 사실 24호 사이즈가 25개인가 들어있는 건데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늘끼가 이렇게 커요. 일반 봉제 바늘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좀만 익숙해지면은 6겹 넣기, 뭐 3겹 넣기, 더 두꺼운 실 넣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근데 자수 용품 파는 데 가시면 뭐 크로바사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들어가 있는 바늘도 있고 뭐 무슨 바늘 많은데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그래도 자기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 게 좋다 하시면은 그런 거 구매하셔도 되고 좀 그냥 넉넉하게 사다 놓고 쟁여놓고 쓰겠다 하시면은 저는 요 바늘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건 제가 너무 오래 써서 로고가 다 지워졌어요. 요런 건데 가서 이거 브랜드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요. 물에 지워지는 뭐 자수용 수성펜 달라고 하시면 요런 거 줘요. 보통 1,000원 선이에요. 근데 요거가 일반 문구용 수성펜이랑 달라요. 이렇게 막 쓰시고요. 다 하신 다음에 물 뿌리면 이렇게 싹 없어지는 신기한 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있으시면은 아무데나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 뿌려서 날리면 되니까 요거 하나 있으시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이 가위. 저는 가위를 좋아하고 모으는 편이라서 요런 가위를 쓰는데요. 굳이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뭐 엄마 반지거리에 있을 법한 쪽가위나 그냥 이런 막가위 쓰셔도 돼요. 좋은 가위 있다고 자수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거가 어디에 자수를 하면 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신축성만 없으면 돼요. 면이나 린넨 같은 거면 좋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그 만두 같은 거 찔 때 쓰라고 나오는 면보거든요. 근데 좀 쓰다가 자수 그냥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요런 거 쓰셔도 되고, 요거 1,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뭐 많이 쓰니까 요런 면원단 같은 것도 사다 놓고 쓰는데, 뭐 동대문 가시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 그냥 보통 자수용품 파는 집에서는 다 원단을 팔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많이 쓰는 면 원단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축선만 없으면 돼요. 네, 또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수틀이 있겠죠. 저는 원래는 요런 수틀을 쓰시는 게 좋아요. 나사가 있어서 탄탄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 동양자수를 배우면서 그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원단이 탄탄한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자수를 할 때는 이런 수틀을 안 쓰고 요만한 걸 하더라도 양쪽 끝으로 흰 바지 원단을 대서 액자 같은 데다가 압정을 막 꽂아서 정말 두들겼을 때 북소리 날 정도로 탄탄하게 써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고정을 하고 드라이버로 이걸 정말 안 들어갈 때까지 막 해서, 할 때 중요한 거는 어디 하나 처지는 부분 없을 때까지 얘를 힘을 줘서 쏙쏙 뽑은 다음에 나사 한번 돌려주고, 또 뽑은 다음에 나사 한번 돌려주고 하면서 두들겼을 때 이 정도 북소리 날 때까지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연습하는 단계니까 그 다음에 좋은 게 요 수틀이에요. 이게 원래 액자용으로 나온 거라 고리가 있는데 제가 할 때 거슬려서 빼버렸어요. 근데 요거가 수틀이 제가 써보니까 이건 되게 저렴한 건데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얘가 수틀은 항상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수틀을 밑에 넣고 얘를 겉에 수틀을 한쪽 모서리 걸치고 힘을 줘서 꽂아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얘도 꽤 탄탄하게 고정이 되죠. 그 다음으로 또 있으면 좋은 거가 이렇게 먹지랑 트레이싱지인데요. 원하는 곳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고 자수를 할 때는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뭐 책에서 도안을 베껴서 그린다거나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런 도안이 있다, 요거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트레이싱지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요거를 뭐 연필이나 그런 걸로 간단하게 옮기고, 원래는 이 위에다가 이제 얇은 비닐을 올리고 먹지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꾀가 나서 이렇게 하고 박스 테이프를 붙였어요. 투명한 테이프. 그러면은 이 종이가 사실 트레이싱이 얇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하면 금방 찢어지거든요. 원단이 되고 하면 찢어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한번 코팅 역할을 해주면 오래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왜 이제 밑그림은 이런데 요렇게만 그림을 그렸냐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먹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사무용 먹지고, 요거는 크로바사, 일본에 있는 크로바사에서 나오는 수상 먹지인데, 이 수상 먹지가 그 어제 얘기했던 수성펜처럼 물 뿌린다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확 날아가고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좀 흐릴 뿐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그냥 일반 먹지를 더 많이 쓰고요. 이거 먹지 일회용 아니에요. 보시면 되게 좀 그렇죠. 저는 이거 먹 안 나올 때까지 막 쓰거든요. 근데 가끔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제 드렸더니 한 번 쓰고 버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그냥 먹 안 나올 때까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안 지워지는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뭐지, 자수를 했을 때 완벽하게 덮일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린 거예요. 원래 이것도 안 그려도 돼요. 이거를 한다 했어요. 저는 이걸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할 거고, 요런 건 이제 프렌치 넛을 한다고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파이더 웹은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밑그림이랑 막 완전히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위치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중간에 점 찍은 거가 얘네가 중심이 돼서 원을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하고 위치만 표시해 놓은 거고, 이쪽은 플라이 스티치를 할 건데 플라이 스티치의 요런 잎사귀 부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밑그림이랑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데, 자수를 했을 때 밑그림이 까맣게 보이면 안 예쁘니까 저는 요렇게만 해놓고 요렇게 줄기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은 원단에다가 수성펜으로 표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하고 싶은 원단에 먹지를 대고 도안을 대고, 전 요런 걸 써요. 이게 뭐냐면 도트 그릴 때 쓰는 거예요. 그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고, 뭐 자수용품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걸 쓰는데, 요런 거 아니면 그냥 안 나오는 연필이나 그냥 뾰족한 거, 그 샤프에서 심 요렇게 넣어갖고 그 상태에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 요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더 웹 스티치를 할 부분 표시하고 플라이 스티치를 할 부분도 요렇게 대략 요렇게 해보자 하고 선만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물 뿌리면 날아가는 거니까. 요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까먹은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실도 그렇고 수성펜도 그렇고 이제 뭐 자수용품점 가시면 퀄리티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많이 사기 때문에 1,000원에 샀었던 건데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1,000원짜리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실도 뭐 DMC, 앵커, 그리고 뭐 종류별로 DMC도 또 되게 많아요. 뭐 25번사, 8번사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그냥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DMC 아니라 연습용이니까 이렇게 뭐 몇 가지, 뭐 20가지 색 해갖고 들어있는 세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연습용이니까 아무거나 사시면 되고, 제가 아까 넘버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은 그 자수책을 구매했을 때 이거는 뭐 DMC에 뭐 1번으로 세 겹으로 작업했어요. 이런 거가 나오거든요. 책을 보시면. 그래서 나 그거랑 똑같이 할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내가 DMC에서 1번을 사서 요거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가 감이 오기 때문에 제가 DMC를 쓰라고, DMC가 유명하다고 한 거였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입처는 동대문, 만약에 직접 가실 수 있으시면 동대문에 종합상가라고 있잖아요. 동대문역 9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지하에도 파는 데가 있고요. 5층, 6층에도 다 파는 데가 있는데 가서 자수용품 파는 데가 아주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뭐 요런 실 걸려 있는지 보시면은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대부분 아마 요거는 한 줄에 550원 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섞인 실은 달라요. 1,000원이 넘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뭐 요렇게 실 매달려 있는지 보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런 집 가시면은 원단도 파는데 원단은 반마씩 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지? 한마가 기본인데 그게 90cm거든요. 근데 뭐 너무 많으니까 반마씩 달라고 하셔도 반마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습용으로 한 4-5가지씩 잘라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요거 원단 두꺼운 게 좋아요. 편해요. 그래야. 그리고 수트를 잡으실 때 앞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뒤는 이왕이면 요 수트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잡는다. 그럼 지금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손에 열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뒤에서 만지고 있으면 여기가 나중에 손을 떼도 불룩하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자수를 하실 때 이렇게 내가 어디로 나오는 거를 가이드를 할 때만 살짝 잡아주시고 그 다음은 다시 틀을 잡고 그리고 엄지도 이왕이면은 살짝 잡았다가 수트를 잡고 왜냐면 엄지도 다 열이 있고 사람이 손에서 때가 나오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게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왕이면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이 수트를 잡고 자수를 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웬만한 기초 준비물이 다 갖춰지셨으면은 무슨 처음부터 뭔가 도안이 완벽하게 있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있는 에코백이나 뭐 셔츠에다가 간단한 그림을 논다든지 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니셜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낙서 같은 걸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거 이런 건 물에 지워지는 수성펜으로 그림 간단하게 그리고 저는 실을 3가닥을 준비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3가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늘에 껴주시면 되는데 낄 때 무슨 뭐 자수용 특별한 실꿰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 묻혀서 끼셔도 되고요. 저는 보통 얘를 바늘 허리에 이렇게 그냥 걸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엄지랑 검지로 바늘을 잡고 이 상태에서 바늘만 쏙 빼주시면 끝이 순간적으로 좀 접혀요. 이 상태에서 바늘에 넣어주시면은 좀 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한쪽 끝은 매듭지기. 이것도 매듭도 무슨 뭐 자수용 특별한 매듭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매듭 치시고 요 끝에 보글보글한 요 꼬랑지 실은 가위로 바싹 잘라주세요. 왜냐면 자수하다가 얘가 따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라버리고 지금 보시면은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해서 긴 쪽에만 매듭을 한번 져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트 끼고 아마 처음 하실 때는 요런 선 작업하는 게 제일 쉬우실 거예요. 지금은 샘플이니까 간단하게 백 스티치로 할게요. 조금 나왔다가 뒤로 돌아가고 박음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땀 나왔다가 뒤로 돌아가고 이런 건 쉬우니까 요 백스티치 방법으로 뭐 에코백이나 뭐 애기 가방이나 이름 쓰고 싶은 데다가 이름이나 뭐 닉네임 같은 거나 그런 거 써주면 좋겠죠. 다 됐어요. 그러면 뒤로 돌려서 매듭을 져줄 거예요.
근데 매듭 짓는 것도 뭐 자수용 특별한 매듭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프렌치넛 하듯이 매듭을 짓거든요. 그래서 바늘 대고 한번 감거나 아니면 탄탄하게 주시면 2번 감으셔도 돼요. 바늘 빼고 지금 보면은 여기도 고리가 또 생겼어요. 그쵸? 고리를 오른손도 잡아당기고 요 왼손은 이 고리를 최대한 벌리면서 원단에 가서 붙는지를 보고 손톱으로 꾹 누르면서 천천히 당겨서 매듭을 져주세요. 근데 제가 잘 안 보고서 약간 멀리 져졌네요. 아니면 요 옆에 자수를 한 실이 있잖아요. 요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요 실을 한번 걸고요. 요 앞에 원단 건드리지 않게 뒤에 나온 실만 걸고 또 고리가 생겼죠? 요 고리 사이로 간단하게 통과만 한번 해주세요. 요 방법만 해도 좀 안정되게 한 번 더. 요 방법만 2번 정도 해줘도 고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도 다른 자수할 때 따라 올라오지 않게 바짝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수는 연습 많이 하고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연습용 원단 아무거나 정말 뭐 저처럼 다이소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자수용품점에서 그냥 뭐 싼 거 린넨 같은 거 면이나 린넨 신축성 없는 거 아무거나 사셔서 요거랑 뭐 실 같은 것도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사셔서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